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 영상들을 보게 되면 쿨롱의 법칙, 여러분들이 쿨롱의 법칙은 많이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한 사람들 쿨롱의 법칙까지는 다 압니다. 그래서 F, 그 다음에 E, 오늘 전위까지 갈 건데요. 쿨롱의 법칙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전기에서는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제곱 Q1. 오늘 전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Q.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하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전하, 오늘 다룰 점전하, 대부분의 얘기를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점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전한지 선전한지 면전한지 따로 모르고 합격할 수도 있지만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 정도로 되려면 여러분 결국은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위의 공식 자체는 점전화를 가지고 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V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Q 이렇게 전위를 다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중에 점전화에서의 전위의 세계를 구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전위의 세계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2개 가지고 풀 건데 전위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나면 스칼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벡터가 아니라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알면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말하는 전위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위의 세계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는 가우스 법칙을 몰라도 합격할 수 있지만 전기 산업기사나 기사는 가우스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깐 공식을 언급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또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대칭적인 전하 배열에 대한 전개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적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크기가 다른 두 점전하에 의한 전개처럼 약간 더 복잡한 전개의 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우스 표면을 택하여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의 세기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기 자기학을 좀 더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한 공식이나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나오는 공식이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점전하에서는 결국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물리에서 사용하는 일의 개념을 이용하여 점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위차를 계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나오는 일의 개념을 가지고 전위를 설명할 거지만 우리가 이항 가우스 법칙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우스 법칙을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우스 법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가우스 법칙은 어떤 폐곡면 그걸 가우스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새로운 개념인 전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전속은 그 폐곡면 내부의 총 전하량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속에 다니는 푸사이라고 합니다. 푸사이. 그래서 전속은 매질에 상관없이 전기력선의 수가 변하지 않는 선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이 폐곡면을 적분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분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이 전속이라는 개념. 그래서 폐곡면 내의 총 전하량이 결국은 폐곡면 안에 있는 전속을 싸그리 다 합치면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적용하려면 전하 분포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우스 법칙은 2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입실론, 유전율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유전율이 붙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속이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식에서 어떻게 돼요? 이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지면 전속 밀도라는 걸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입실론이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것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언급을 했고요. 물리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은 물체가 있었을 때 힘을 가지고 거리, 그래서 이동했을 때 그게 일인데, 읽어보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게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들 사이에서도 어떤다는 얘기예요. 전하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일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미치는 공간 안에 전하를 움직이게 되면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전이는 전개에서 전하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나오는 일은 F 곱하기 S 거리였어요. 마찬가지 쿨롱의 법칙의 F하고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우리도 전하 사이에서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전이의 공식은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 즉 소모되는 에너지량은 이 힘과 거리의 곱과 같다. 다시 말하면 Q를 미소거리 dL만큼 이동시키는데 외부로부터 필요한 일의 미소량 dW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원래 쿨롱 법칙을 암기하고 나면 뭐예요? Q 곱하기 2가 뭐가 돼요? F가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W는 이꼬르 F 똑같아요. 물리에서 말하는. 그리고 dL 대신에 우리가 S를 쓰게 되면 거리가 되는 건데, 미소 거리니까 dW 이 QE 곱하기 dL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생각하면 전하를 유한 거리만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W는 양쪽을 적분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배웠죠.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공식 나온다는 얘기예요. W는 이꼬르 Q가 앞으로 빠지고 EDL, 그리고 적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Q를 놓게 되면 여기 Q 때문에 어떻게 돼요? Q 때문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게 되면 이거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전이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무한대 저 먼 데서 가까이 이동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종점인데 이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뭐예요? 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적분을 풀게 되면 종점과 시점을 바꿔주게 되면 플러스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기자기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자기학 책에서는 이런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W는 거로 QEDL.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론식은 Q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위 시험자나 플러스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을 전개의 세기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위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기장 내에 플러스 단위 양전하를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이동시키는데 외부에서 가해줘야 할 일을 전위차로 정의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Q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Q를 플러스 1쿨롱으로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위는 적분으로 나타내면 P 무한대 EDL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위를 정의하면 전개에서 전하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원점에 놓인 점전하에서 전기의 세기가 0의 무한 원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해서 어느 지점까지 이동할 때 필요한 일을 갖다가 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공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VAB, A부터 B, B에서 A까지 이동한다는 얘기죠. B에서 A까지 이동할 때 우리의 전개의 공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적분 공식을 통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산을 볼 때는 이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걸 다시 A, B로 표현하지 않고 시점과 종점, 저 멀리 무한대 점에서부터 정점까지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무한대와 P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적분을 잘 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만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공업수학이나 정석책을 보셔야 됩니다. 수학에.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 마이너스를 바꿔주려면 둘이 시작과 끝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R 제곱분의 1이라는 게 적분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R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R의 마이너스 2승 DR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R의 2 플러스 1 그리고 적분 공식에서 R부터 무한대까지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 무한대가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0이. 그래서 R분의 1인데 무한대분의 1 빼기 R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공식을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정지화면 한번 해놓으시고, 이건 기능사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P점과 1m 떨어진 Q점 사이의 전이차는 푸는 방법은 공식 하나 가지고 외우면 끝나는데 이 공식 가지고 상관없어요. R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 근데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의 전위를 구하고 Q의 전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VQ는 4파 입실론 R분의 Q, VP는 4파 입실론 R분의 Q인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 거리의 차이만 있는 거죠. Q는 1이고 P는 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파 20는 제로분의 1을 갖다가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놓기 때문에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1분의 1.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180V, 얘는 90V가 되죠.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면 이 전이차는 몇이 되는 거예요? 90V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책에 잘 나와 있는 책들 보게 되면 이제 R5분의 1 빼기 R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크게 되죠. 더.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R1과 R2를 놓았을 때 R1이 어디예요? 가까운 쪽. R2가 먼 쪽. 그래서 플러스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지울 동안에. 원점에 전하 0.4 마이크로 쿨롬 있을 때 두 점 4,0,1, 0,3,0 간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우리가 직각좌표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X, Y, Z. 원점 얘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0.4 마이크로 쿨롱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을 P점, Q점이라고 하면 P점 어떻게 돼요? X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X와 Y와 Z가 이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Q는 어떻게 돼요? 0, X로 0, Y가 3이죠. Z 0이니까 이 점에서 VP와 VQ를 구한 다음에 이건 벡터 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스칼라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VP 값, VQ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VP 9 곱하기 10의 9승 4파 20천 제로분의 1은 우리가 자기 시험 공부할 때는 9 곱하기 10의 9승을 암기라는 거죠. 그래서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니까. 그리고 3분의 1. 그 다음에 먼저 눌렀네요.
Q를 계산하면 4분의 1, P는 3분의 1. 지금 이 순서가 바뀐 거는 이제 VP하고 Q를 제가 그냥 순서를 달리한 거니까 큰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표기한 다음에 4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큰 놈에서 작은 놈, 그래서 1200에서 900을 빼면 결국 몇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V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겠는데 차분하게 한번 좌표도 그려보시고 4의 위치와 3의 위치를 계산해가지고 PQ가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 조금 제가 혼선 여기 쓰긴 했지만 차분하게 보시면은 전이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